이제 오늘도 이슈 종목을 분석해 볼 시간인데, 이제 오늘 어떤 종목들을 볼 거냐면은 우리 증시가 오후장 들어서 좀 급격하게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은 좀 잘 밀어 올리는 모습 보여주더니만 이제 분목 넘어가서 보죠. 이제 오후 한 1시 30분 요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시 반에서 2시 정도 기점으로 해서 좀 꺾이기 시작하면서,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 2시쯤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꺾이기 시작하면서 오전장에 또 엄청나게 이 강세를 많이 보이고 거래량들이 빵빵 나오면서 그렇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이 지금 다 윗꼬리가 밀리게 되면서 음봉까지 막 내려가고 엄청난 또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밀린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또 오전장에 막 올라가는 거 막 추격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따 오후장 빠지니까 이제 대응 못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해가지고 한 그런 종목 3개 정도만 오늘 뽑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지, 또 뭐 신규를 공략을 해볼 만한 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어떤 거 볼 거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한항공이랑, 사실 아시아나항공으로 볼까 하다가 그냥 대한항공으로 볼게요. 아시아나항공이 워낙 또 이슈가 전에도 많이 돼서 지속적으로 지금 며칠 동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아시아나항공으로 갈게요. 아시아나항공이랑 뭐 영화금속도 오늘 영화금속이 진짜 많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훅 빠져버리는 바람에 무슨 영화금속이랑 그리고 또 소마젠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소마젠도 윗골이 많이 달렸죠. 이렇게 해서 오늘 3개 정도 볼 거고, 뭐 소마젠, 영화금속, 대한항공 요 순서로 넘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금속을 먼저 보죠. 이게 가장 많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빠졌기 때문에 뭐 이슈는 사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뭐 지금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뭐 인터넷 조금만 쳐봐도 사실 나오는 거, 여기서 이슈를 더 막 크게 분석을 해드리고 이게 크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이제 짚고 넘어가자라고 했을 때는 이 영화금속이 그 가덕도 인근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세가 나온 건데, 이게 왜 연결이 돼 있냐면은 김해 신공항 건설안이 이제 폐기가 될 거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덕도에 신공항 건설 고려 기대감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이 영화금속이 부각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슈로 지금 올라간 상황이다 정도로 가볍게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영화금속의 재무적인 부분은 뭐 깔끔하죠. 뭐 전반적으로 영업이 흑자도 계속해서 매년 동안 유지를 많이 해줬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였고,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큰 등락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나머지도 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막 재무적으로 걱정을 하거나 이럴 만한 상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메인 본론으로 넘어와가지고 뭐 공략해 볼 만한 지점이나 흐름들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영화금속은 사실 이건 이제 장기적 관점으로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사실 걱정할 만한 구간 아닌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구간 안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다 시세가 안 나왔잖아요. 이게 주가가 시세가 나왔으면 몰라도 이 정도 조금 한번 단기 파동 찔러준 거 가지고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작인 구간이라고 저는 보여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어졌다가 또 떨어졌다. 떨어져도 사실 여기까지 떨어져도 상승 파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윗골이 이게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 고가권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리스크가 따를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지금 마이너스 몇 프로 찍혀 있겠어요. 지금 이 고가에서 진입을 하신 분들은 막 마이너스 하루만 20% 30% 그냥 찍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불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흐름상은 나쁘지 않다. 뭐 특히나 이게 그리고 단타로 이 추격 매수를 해서 위로 올라갈 때 들어가신 분들은 이게 단타로 끊고 빨리빨리 그냥 손절을 하더라도 빨리빨리 컷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손절은 하기 싫고 올라갈 때 수익은 빨리 내고 싶고 욕심이 그냥 화를 부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실 흐름상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막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고, 떨어졌다가 자리 잡고 다시 올라가면 계속 이 상승 파동 타고 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영화금속 흐름상 걱정할 게 없다. 뭐 탓을 할 거면은 자기의 진입 자리를 좀 반성을 해보시고, 와 이게 추격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막 흐름이 무너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올라갔다 지금 올라가고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지는데 이제 어디까지 떨어지느냐가 관건인데, 그래서 원래 여기 자리가 1차적으로 반등을 좀 잘 해줘야 되는 구간이었는데, 어제 이제 이 양봉으로 말아 올렸을 때 이게 확실하게 종가가 좀 더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만들어주면서 밀어 올려줬으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잘 나왔을 건데,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저점 지지해 줄 수 있는 구간이 이 정도라고 보여요. 여기는 이 구간을 돌파할 때 강하게 양봉으로 밀어 올려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오히려 이런 구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주식이 항상 저는 좀 떨어질 때 이 진입자리를 잡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떨어질 때는 땡큐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떨어질 때 이런 구간에서 진입자리 한번 잘 노려보고 한 요 정도가 이제 요 정도로 잡죠. 조금 넉넉하게 해서 요 정도 라인. 한 뭐 1950원부터 2000원 정도 라인. 뭐 요 정도 라인은 공략 지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요. 그러고 나서 이 지금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요봉 정도 기준봉 잡아놓고 여기 이탈 안 하는 선에서 좀 노려볼 수 있는 요런 전략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공략해서 올라갈 때 파는 요런 전략으로 좀 노려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금속 흐름상 아직 괜찮고 뭐 진입자리가 안 좋다라면 유감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계속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질 때는 신규 공략 자리로도 봐볼만 하다라고 보이고 뭐 바로 여기서 반등 나주면 더 좋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아직까지는 흐름상은 괜찮다고 보이기 때문에 요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목표가는 뭐 오늘 만들어 놓은 고점 부근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한 구간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한 3,000원부터 한 3,100원 정도 요 정도 라인을 뭐 1차적인 목표가로 보시고 넘어가면은 이 최고가 이상 넘어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이상부터는 그릇 거 보는 방안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는 이제 장기적으로 자기가 장기적 관점상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면서 이 장기적인 파동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요 정도 구간이 지금 잡아줄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한 1,500원부터 한 1,520원 정도, 요 정도까지가 이제 잡아줄 수 있는 장기적 구간인데 자기는 이제 손절을 좀 그냥 짧게 하고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한다. 그렇게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 기준봉 하나 세워 두시고 요 밑으로 안 깨지는 선에서 보시는 건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다. 약간 그 밑으로 좀 잡으셔도 되니까 요 정도 라인으로 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라인이나 흐름은 요 정도로 해서 영화금속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소마젠을 보도록 할 건데, 소마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꽉 차는 봉으로 마감을 했죠. 꼬리가 엄청 길게 달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선 단기적으로는 뭐 좀 더 하락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나왔다가 다시 반등 자리 이제 공략 지점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요런 이제 이거 뭐, 이게 꽉 찬 음봉, 이 위에서 이 꼬리 하나 만들고 꽉 찬 음봉이 나오면 뭐 장기적인 그림이랑은 좀 무관해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는 잠깐 하락이 조정 나올 수 있다. 요 정도는 약간 느낌상으로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하는 것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시간에도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네요. 시간에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좀 하락하는 것까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상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따 얘기 드리는 걸로 하죠. 그래서 이 소마제는 이슈적인 뭐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가자라고 했을 때는 이 모더나 관련주입니다. 모더나에다가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모더나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최근에 전염병 사태 이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뜨겁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슈와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슈적인 부분은 그렇고 지금 다시 본론으로 다시 넘어와가지고 이 기술적인 부분 공략 지점을 노려보자라고 했을 때는 우선 지금 이게 하나의 파동이었어요. 이게 하나의 파동이었고 이게 지금까지 상승 흐름 계속 타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엄청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아직 시세가 안 나왔다. 이 초고점 부분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하나의 횡보 구간이에요. 장기적 그림은. 그래서 요 장기적 그림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도 이게 상승도 하락도 아니기 때문에 폭이 커서 그렇지 이렇다 할 만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막 방향성이 지금 하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서 오늘 좀 하락이 나왔다고 흐름 깨진 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 흐름에서 이제 좀 떨어졌다가 돌파각이 나올 때 만약에 이 최고가가 마저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파동이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으로는 이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한 100% 되기 때문에 24,700원, 25,000원을 넘어가면은 한 4만원 후반대부터 5만원 정도까지는 가능성도 열릴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목표가로 잡을 수 있는 구간은. 장기적 관점상 보는 분들은 그렇고 이제 단기적 관점으로 와서 넘어와가지고 살펴보자라고 했을 때는 이 장기적인 횡보 구간 안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타고 가는 단기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패턴의 캔들 패턴이 나오고 지금 시간에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우선 당분간 좀 하락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질 때 이 최근에 만들어 놓은 중요한 저점 구간들만 안 깨는 선에서는 떨어져도 괜찮아요. 이게 이렇게 움직여도 이 상승 흐름이 계속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흐름상 걱정할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닌데, 이게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입가가 자기가 아침에 쭉 뭔가 이게 아침에 되게 움직였거든요.
붙었거든요. 올라갈 때 이 쭉 붙는 걸 보면서 아 이거 뭐 상한가 가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때서야 따라잡은 분들만 지금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이게 자기가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게 사실 진입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진입자리가 좋아야 위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흔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건데 이게 요런 윗 구간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사실 자기가 뭐 확실하게 원칙이 있고 이런 상황에 손절도 자유자재로 되고 짧게 끊어내고 손익비가 맞는 그런 매매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관은 없겠지만 이게 그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따라붙어가지고 막 당장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흐름상 그렇다고 해서 여기 위에서 지금 했어도 흐름상 그렇다고 깨지거나 이렇게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지켜볼만 하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기준봉을 하나 크게 만들어 놓고 지금 최근에 만들어 놨던 주요 구간이 요 정도거든요. 여기서 지금 뭔가 한번 부딪히고 실패하고 한번 부딪히고 또 실패하고 이렇게 지금 움직였어요. 이렇게 선 그어두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돌파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이 이제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한 방에 이렇게 안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반등은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공략 지점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흐름상 여기까지 우선 떨어질 가능성도 높고 여기까지 오히려 떨어지면은 한번 시도는 해볼 만한 공략 지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올라설 때 좀 수익을 챙기고 목표가로 볼 수 있는 구간은 단기적으로는 오늘 만들어 놓은 고가 부근인 한 23,000원부터 24,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이게 워낙 폭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잘 움직이다가 반등이 강하게만 한번 나와줘도 수익을 이제 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신에 이제 요것도 기준봉 잡고 하는 매매 전략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지금 돌파하면서 강한 장대 양봉으로 밀었잖아요. 중요 구간은 원래 돌파할 때 장대 양봉으로 보통 미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기준봉이 안 깨지는 선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때 요 정도부터 좀 분할적인 관점에서 공략을 했다가 여기를 이제 이 기준봉을 안 깨는 선에서는 계속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요 정도 윗구간에서는 괜찮다라고 보시고 밑으로 깨지면은 이제 손절하고 그리고 다른 종목 하셔도 되고 진짜 장기적 관점에 보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잡아준 저점 구간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는 것도 취향 차이긴 하겠지만 뭐 여기 단기적 관점상 더 꺾이는 게 싫으면 요 정도 라인 잡고 좀 손절 최대한 짧게 해가지고 요런 거에서 공략한 다음에 반등 나와줄 때 수익 챙기고 나오는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마제는 요 정도로만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우선 잠깐 떨어지는 건 괜찮으니까 반등이 잘 나와주는지 그 다음 파동 이어나가는지 약간 요런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마젠도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서 대한항공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워낙 시끄럽게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슈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한지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 결정을 했다는 이런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아시아나항공이랑 같이 관련주들이 쭉쭉 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이슈적인 부분은 그렇고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어쨌든 영업이익 흑자폭을 계속해서 유지를 오랜 시간 동안 해주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 아니다. 괜찮다. 유보율도 나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걱정하시거나 이럴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뭐 사실 오히려 아시아나항공은 불안하죠.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는 재무만 놓고 봤을 때 좀 불안해요. 영업 적자도 워낙 큰 폭으로 났었고 뭐 물론 부채 비율은 다 이 항공 관련 업종들이 크기 때문에 뭐 패스한다라고 치더라도 유보율도 너무 적고 그래서 좀 불안한 건 사실 오히려 아시아나 항공이긴 한데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 뭐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우선 사실 이게 갭이 너무 크게 떠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오늘 이제 여기가 우선 단기적으로 잡아줘야 되는 자리라고 보이거든요. 우선 이 이동평균선들도 좀 치우고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불씨를 그대로 살려서 올려가려면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오늘까지는 괜찮은데 이 밑에를 안 넘어서고 여기서 바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불씨를 안 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좀 밀리기 시작하면은 이 지금 여기 비어져 있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이 갭이 떴기 때문에 이날 이제 갭이 떠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요 날이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비어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시면은 이따 사례들 보여드릴게요. 뭐 이것저것 뒤져보면서 이게 갭이 이렇게 비어져 있는 구간은 이 단기적으로 메우고 가는 경우들도 있고 장기적으로 막 이미 파동을 다 만들어 놓고 한참 대시세가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떨어지게 되면서 메우러 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우선 요 구간은 이제 여기를 이탈하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자기가 조금 더 큰 파동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는 우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흐름은 괜찮은데 지금 당장 나는 이게 흐름이 안 죽고 불씨 바로 살려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라인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구간도 사실 손절이 짧기 때문에 우선 잠깐 요것도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건 시간대가 그래도 좀 낫네요. 이거는 조금 하방이기는 한데 뭐 이제 장 마감 때까지 6시까지 잘 이제 올려주면서 지켜준다라면 오히려 더 다행이고,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좀 하락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확실하게 좀 반등이 나와줄 법한 자리는 우선 여기다. 지금 당장 불씨를 못 살리고 좀 하락 나왔다가 요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이 상승이 나올 때 당시 나왔던 종목도 갭이 뜨면서 움직였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였나 한번 살펴보죠. 아무거나 봐도 사실 무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선 떨어질 때도 매한 가지고, 여기가 이제 갭이 생기면은 이 갭을 다시 메우러 갑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메우러 가요. 이런 식으로. 뭐 또 갭이 크게 떴던 것들 좀 보죠.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이 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올 때 이런 식으로 딱 터치를 하고 여기 갭까지 메우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요. 보통 이제 흐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더 찾고 이거는 이제 그만 보도록 할게요. 일봉상 놓고 봤을 때 네, 여기 NSN인데 여기도 요 당시에 이 갭이 이렇게 떠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갭이 떠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비교적 좀 짧게 단기간에 여기를 메우러 왔죠. 올라갔다가도 여기까지 다 메우러 간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항공 흐름도 이거에 얼추 비슷하게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뭐 바로 살려주면은 나중에 먼 미래에 여기로 오겠다는 얘기겠지만, 바로 이걸 이탈시키기 시작하면은 우선 여기까지는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선 메우고 가더라도 움직일 때 여기까지는 한번 채워주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뭐 여기가 요 정도 구간이 오히려 떨어지더라도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우선 흐름을 이제서야 좀 살려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는데, 요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타고 보통 상승을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떨어져도 이상한 상황은 아닌데, 뭐 신규 공략 자리로 이제 좀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제가 생각되는 구간이 요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갭이 메워야 되는 요 부분에서 좀 공략 지점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만들어 놓은 저점이 여기죠. 여기 요런 식으로 지금 타고 가면서 저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를 안 깨는 선에서 이 지금의 상승 흐름은 계속해서 타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 정도로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지다가 이게 혹여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여기서 이제 자리를 다시 잡아주면서 반등세를 보이면서 올려준다. 그럼 요 정도로 이제 저점을 바꿔 잡고 이제 좀 지켜보고, 요런 식의 관점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오늘 최근에 이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만들어놓은 고점 부분이 1차적인 목표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만원부터 한 31,000원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부분이 1차적인 목표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이상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요 정도까지는 가능성상 바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4,000원부터 한 35,000원 정도까지. 그래서 우선 뭐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자리 한번 뭐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잘 한번 보시고, 올라설 때는 이런 식으로 구간 목표가들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항공이랑 소마젠이랑 영화금속 이렇게 세 개의 종목 해가지고 한번 좀 살펴봤는데, 저희 개인적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